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이나 이제 급등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오전에 7.13위안에서 7.17위안대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예. 환율이 이제 9시 30분 이후에 크게 오르면서 1,350원을 넘어섰고요. 결국 이제 14.4원 오른 1,354.7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위안화 약세가 이제 원화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장 초반에는 그 우리나라 무역 적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예. 11월 2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인데요. 수출액은 332억 달러, 33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수입보다 수출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좀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외환 전문가들 환율 전망이 1,340원대에 있었는데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율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지금 코로나 재봉쇄 이미 들어갔습니다. 뭐 광저우 같은 경우는 지역 봉쇄, 교통 통제 이미 시행을 하기로 했고 베이징도 영업 금지에 뭐 재택근무 들어간다고 하고요. 경기 둔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 우리 수출 기업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발표된 이 무역 적자 앞으로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환율 전망은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문가들은 고점은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원달러 환율 밴드를 최저 1,140원에서 최고 1,42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뭐 일단 그렇긴 한데요. 예. 네, 올해 장중 최고치가 1,445원이었는데 일단 내년 최고치는 1,42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하게 이제 의견을 내비친 건데 예. 일단 내년 1분기에는 최고가 이제 1,420원이고 4분기에는 1,300원보다도 아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런 뭐 환율 안정의 이유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꼽았는데요. 일단 미국이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하고 또 내년 1분기에 추가로 50bp 인상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가 오르고 있어서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 잦아들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에 좀 더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전망으로 보이고요. 오늘 갑자기 이 기업이 좀 유명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 뭐 꿈이 오고 사람이 온다 해서 레몽레인이라고 하던데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모 재벌가 얘기를 좀 다루는 느낌이 들어요. 이 드라마 첫 주 만에 시청률이 10%를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송 첫 주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넘어섰는데요. 예.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금토일 주 3회 편성이 된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방송 시청률이 6.1%였는데 이제 일요일인 3회차에는 10.8%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드라마의 제작사가 이제 레몽레인인데 지난해 12월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좀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이때 아마 이제 주연 배우인 송중기 씨랑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장한 당시에는 학교 2021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요. 또 KBS 예능인 리슨업이라는 예능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대주주가 위즈익 스튜디오인데 2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레몽레인이 한 16% 강세를 기록을 했고 덩달아서 이 위즈익 스튜디오도 3% 강세 마감했습니다. 예, 위즈윅 스튜디오는 태생은 이제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데 점점 이제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드라마 제작비가 한 3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250억 원 정도 들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드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보통은 이제 OTT 오리지널 형태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JTBC하고 여러 OTT에서 동시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구조입니까? 일단 뭐 보통 TV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들이 이제 OTT 한 곳에서만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티빙이나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벌써 이 OTT에서 이제 검색 순위 또 주간 순위로 상위권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아마도 이 배우 송중기 씨의 인기 때문인지 방송 전부터 이 OTT들이 이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외 유명 OTT에서도 거액을 주고 판권을 사갔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16부작인데 아직 13부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청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1조 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보다도 이런 배급 방식이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네, 오늘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티웨이, 제주항공 같은 이제 항공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환율 상승으로 좀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예.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가 이제 모두 항공사였습니다. 예. 1위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었고 2위가 티웨이, 또 3위가 제주항공이었는데 해외여행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유류비 상승분이 뭐 여전히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자금 경색, 구조 조정 이런 기업들 소식 매주마다 한두 곳씩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갈수록 이런 기업들 얘기 더 많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 하나 더 있죠. 롯데건설 대표가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일단 한 차례 보류가 됐다가 다시 한번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이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롯데건설이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롯데케미칼이나 정밀화학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1조 1천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은 이사회를 열고 추가로 이제 은행권을 통해서 한 3,500억 정도의 차입을 하기로 했는데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6조 7천억 원 정도인데 3조 원 정도가 이제 4분기에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건설은 일단 뭐 계열사와 은행권으로 이제 마련한 자금 그리고 자체 보유한 현금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 하석주 대표의 사직 처리와 또 후임 인사 선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내일은 일단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부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 원인데 이것도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일단 지금 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빠르게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3분기에 과연 대출액이 줄어들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용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이나 중공업 관련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미국에서는 데일 테크놀로지와 준비디오의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유럽은 이제 9월 경상수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화재와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당기 순이익의 50%를 이제 주주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